지난해 10월 달에 나와야 할 책인데 일주일을 되새김해보는 의미로 책을 낸다는 것이 제가 부족해서 이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맹문재 교수님은 쑥스럽기도 하고 생략하자 그랬지만 아무래도 책의 이 메시지가 그러하므로 아주 잠깐이라도 희생자를 위한 잠시 묵념 시간을 갖고 출판 기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2.9 참사 희생자를 위한 일동 묵념. 예, 바로 우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짧으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아주 슬픈 비보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 세월호 참사에서 죄송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지 참 아쉽게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도 되기 전에 또다시 12.9 이태원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주 이 송필경 원장님 아무래도 갤러리가 약속한 바 전시가 굴져 잡혀져 있습니다. 계획된 전시를 다 드러내고 부랴부랴 12.9 이태원 참사 넉기림 전 너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태극기 할아버지였습니다. 박재동 선생과 함께 공동 분향소가 차려졌다 해서 사람의 도리로 갔었는데 그분들의 분향소 천막보다 자유시민연대인가 하는 사람들의 천막이 에워싸고 있고 온갖 펼침막들도 애도하는 시민의 현수막은 그들의 현수막에 둘러싸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24시간 공개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족들이 가시고 아주머니 두 분이 남았는데 자기 자식 앞에서 또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걸 보고 이쪽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울고 자빠졌다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월호처럼 돈도 많이 받을 텐데 시체팔이 했으면 됐지 어지간히 울고 먹으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쳐줬더니 자기 편을 드는가 싶어서 그렇지 않소 라고 막 아저씨 아들이 죽어서 돈을 벌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자 멱살 잡히고 몇 대 얻어맞고 분해서 돌아와서 작가들한테 전시 작품 준비돼 가는 거 있느냐 묻고 해서 부랴부랴 조직한 전시가 12.9 이태원 참사 넉기림전 너의 이름을 부른다였습니다. 사실 예술이 무엇의 선봉장이 된다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라도 앞장서는 일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길어 올려지는 의미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을 사느라고 그냥 무심하게 세월이 이렇게 훅훅 가는데 언제까지 내겠다 늑대 손님이 되다가 이제는 신뢰하지 못해서 맹문재 교수님이 우리가 얼마라도 걷어서 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르르자 저는 어쨌든 약속한 거니까 책을 이제 비로소 지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기 행사 진행상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인 여러분 전에 먼저 저기 너의 이름을 부른다 전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글로 참여해 주신 장건 4.16 재단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림으로 참여해 주신 칠매 김구 작가님 오셨습니다. 저 멀리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청광호 작가님 오셨습니다. 우리 글 쪽은 능동님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시인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집에 이번에 참여해 주신 시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숙 시인, 가나다 순서가 있습니다. 강민숙 시인 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고은진주 시인 오셨습니다. 다음에 공광규 시인 오셨습니다. 네. 다음에 권순자 시인 아직 안 왔고요. 권희상 시인 오셨습니다. 네. 다음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김희아 시인 자,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김형로 시인 김은기 시인 오셨었는데 우리 유튜브 촬영 지금 하고 계시니까 박희정 시인 오명숙 시인 오셨습니다. 네. 대구에서 또 멀리 오셨네요. 사윤수 씨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원 씨 계십니다. 네, 뒤에. 전디담 씨 오셨습니다. 조미희 씨 오셨습니다. 최상현 씨. 김자연 씨 이번에 저 시집에 참여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혜승 씨 방금 전에 이승철 시인하고 또 윤명선 씨 모였다가 지금 잠시 자리를 뺐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민우 문학뉴스 대표님 지금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특별히 초대해서 거의 우리 일과는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고 이번에 책을 낼 때 저 혼자 낸 것도 아니고 우리 정 대표님 혼자 낸 것도 아니고 편집위원들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제가 이름을 호명해 줄 테니까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공강도, 권인상, 김선 선생은 지금 해외에 출장 중이고 박관우 선생님도 지금 지역에서 못 오셨고요. 그다음에 사윤수 저입니다. 지금 저 포함해서 5분이 편집위원회에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공강도, 강원 선생님. 그래서 우리 편집위원들이 지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도 지금 후원을 하고 해서 이번 책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쪽에서는 또 모를 수 있으니 이 시인 맹문재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아르테 운영자 정요섭이라고 합니다. 늦었습니다. 우연히 오늘 어디를 들렀다가 이 행사를 알고 일정이 있는지 뻔히 아는데 일부러 들려주신 우리 경남 갤러리 하현주 팀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으니 의미 있게 또 깊게 힘내라는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장건 4.16 재단 이사님 모시고 격려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근입니다. 지난주에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이 안산에서 거행됐습니다. 참사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억식을 했는데, 그 기억식 무대에 왼쪽에는 대통령 공식 사과라고 하는 큰 현판, 오른쪽에는 국가 책임 인정이라는 현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행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10주기 행사였습니다. 물론 그 행사에 국가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단체 이사로 참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행사에 대통령 책임 인정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행사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는 그걸 걷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 8년 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정 대표님도 그 현장을 가보았지만 저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그 좁은 골목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그 세월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주기 때 보라색 옷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그 안산 10주기 행사장에 오셨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슬픔과 연대하는 것을 보았으나 여전히 국가는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재의 국회나 정부는 그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의 요구도 현 정치권은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21세기에 초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뜻을 가지고 그것을 기리는 행사를 작년에 치렀는데, 그 자료집을 이번에 출판하게 되어서 무슨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나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의 한 주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음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모임 준비하신 우리 정효섭 선생님과 명문대 선생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시인 동네의 공광규 선생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뭐 돌아보면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이 문학과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또 열심히 당시에도 시화전을 했고 시위도 같이 했고 맥주도 같이 마셨고 이렇게 해오다가 지난 촛불 때도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해왔고 또 이번에 또 이 세월호 관련해서 또 이런 이렇게 무림과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같이 만나서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때마다 이렇게 서로 결합해서 하는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또 한 세대가 이렇게 또 건너간다는 이런 생각 들고 또 그렇습니다. 이 국가폭력이라는 것, 세월호 사건 이전에 이 국가가 이 국민의 이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원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그림과 글이 만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그래도 작은 이렇게 결실을 또 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림과 이 글이 만나서 이런 작업들을 해서 이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을 인간 존중의 세상을 생명 존중의 이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작가분 중에 오늘 대구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강호 작가님 모시고 미리 청하지 않아서 뜬금없어 죄송합니다.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청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천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편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사에 이렇게 아픔과 또 긴장된 삶,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이 됐는데요. 죽기 전에 참 안전한 세상이 될까? 그다음에 인간 경시하지 않는 그런 존중의 세상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 또 존중받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작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오면서도 인사동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고 또 걸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사고가 또 어디서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계속 다니거든요. 아까 서울역에서 오다가 어떤 여성분이 막 넘어지는데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바닥이 울퉁불퉁해가지고 걸려 넘어졌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불안한 그런 삶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시는 끝났지만 또다시 우리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공연 남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서 남들이 다 하는 뒤풀이 시간이 이렇게 식사 시간에 만나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그림 그리는 작가들에게 늘 상갓집 풍경을 그리라는 건 아니다. 일상대로 살다가 특별한 날이 오면 상주 노릇을 해야 한다. 지금의 시대를 꽃 그리고 잘 팔린다고 백항아리 그리고 해바라기 그리고 그러는 것은 불의한 죽음이 질비한 골목에 유일한 목격자인 네가 그 겨드랑이 사이로 민들레 하나 올라왔다고 어머 예뻐라 하는 꼴과 다름없다 그럽니다.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이곳 아르테 숲에 이 숲을 보고 사람들이 미술 평론한다는 사람까지도 좌파 갤러리라 이름 짓더군요. 이 좌파가 뭘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어떤 사안이 대두되면 방송에서 그 사안에 전문가가 출연해서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 꼭 좌우 그놈은 우파가 살인을 해도 동조할 놈 데려다 놓고 저놈은 좌파가 때려 죽일 짓을 해도 동조할 놈 데려다 놓고 그래야 시청률이 오른답니다. 그 역시 우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체 소비도 눈치껏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고 봐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 이런 4.16 세월호 참사나 또 12.9 이태원 참사나 여기에 정치적 프레임이 덮어 씌워져서 될 일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를 하는 걸 보고 지나가는 어느 할아버지가 뭐를 아리오로 살피고 그러다가 안에 있는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대뜸한다는 짓이 이러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다 싶고 글로 그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강팍한 마음을 위로해야 하고 좀 철들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연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추모 공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출판 기념회니까 추모 공연 시간을 또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노래가 있고요, 신앙송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돋우는 차원에서 노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원 시인 모시고 노래 두 곡 참여 듣겠습니다. 장원 시인은 이번 일의 편집위원이시기도 하시고 또 수군가 한대목 서랍이라는 등 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사진, 글씨, 팔방미인입니다. 그래서 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집이 사실 노래 쪽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가 지난번 우리 이태원 참사 6주기 시민추모 행사 때 한선희 가수가 공식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료집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선희 가수 오늘 초청을 했는데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못지않게 우리 장원 시인은 또 노래와 시를 가지고 계시니까 박수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셨죠? 저는 대타입니다. 봄도 아픈데 또 가을까지 아프게 생겼습니다. 저희야 뭐 인생 살았으니까 괜찮지만 젊은 세월호도 겪고 또 이태원 참사까지 겪은 젊은 친구들 참 부끄러워요. 모르는 것서. 뭐 여기는 안 계시지만 유가족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로 노래하겠습니다. 꽃은 피었지만 아직 내게 꽃은 없네. 술래불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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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어서 빈 방만 있어서 내가 없어서 사진만 있어서 잘 갔으면 다시 만났으면 꽃이었으면 술래불사춘 노래를 골라봤는데 맹 교수님이 얘기한 그 노래를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연습을 좀 해오려고 그랬는데 기간은 짧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들어준 노래 오늘 처음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쓰러져도 하늘로 꽃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나 건강바람 속으로 노래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살아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나 온갖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검창물 테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겨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살아.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아유, 오늘 장원 시인의 노래를 들으니까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잘해요. 다리임하고 연권을 청해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신앙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 이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시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정말로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프로이신데 다 청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원칙은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부탁도 안 드렸는데 김영로 시인 부산에서 오셨는데 한번 신앙송 한번 들려주시죠. 김영로 시인입니다. 네. 나가야겠네. 네, 나오셔야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교통비만 해도 얼마니까. 그럼 저 위에 올라가. 이게 저기 시간이 길어서 제가 한번 하세요. 저는 이 시를 제가 까마귀 읽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시집을 했는데 따라서 이 시를 넣을 거였습니다. 까마귀 읽고 있어서 앞에 조금만 읽겠습니다. 관을 다시 열다. 또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그 바다에서 생각했던 것을 이제 못해서 생각한다. 우리가 원했던 건 최대한의 국가가 아니었다.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국가, 반성하고 경청하는 낮은 국가를 원했다. 허나 이 나라는 그 바다에서처럼 무능했고 그 바다보다 더 오만해졌다. 중략하고도 그 바다 이후 대한민국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외려 슬퍼하는 척 연기만 늘었구나. 영전 없이 분향소를 만드는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유족이 시청 광장 분향소를 불침번서며 지키는 나라. 새끼를 아낀 참척을 슬퍼할 권리를 달라고 숨막혀 죽어간 새끼들이 그 고통을 되뇌며 그 바다처럼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는 쓸 일 없을 거라고 촛불 광장에 묻어버렸던 말, 관을 열고 다시 끄집어낸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것도 나라냐? 이것도 나라냐? 아, 진부하고도 진부한 이 말, 어찌 썩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더라는 말이냐?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사연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준비 안 했고 앞으로 오시는데 뭐 준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시골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가나다 선교를 잘 쳐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인사 한번 하시고. 예, 그 군발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 하더라도 이만큼 아플 건데 이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걸 구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배도 저 세월호도 그렇고 그죠? 다 구하러 갔는데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도 그게 민간인 그 잡수부가 갔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유명했었지만 그건 뭐 구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 사람이 고발당하고 다 뉴스 나왔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경상도 그 우리 말고 썼는데요. 모라크노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들이 갔을 뿐인데 생떼 같은 목숨들을 7년 전 바다에서도 구조 못하고 이 가을 서울에서도 구해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이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 그래도 말 좀 해라. 첨단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무인 우주선이 달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남의 나라 보기 부끄럽구나. 골목에 갇힌 국민을 눈 뜨고도 못 구하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못 구했는지 말해라. 그 아프고 춥고 푸른 영혼들이 어느 나라로 가야 편히 잠들 수 있는지 참척의 피눈물을 국가는 아는지 남겨진 신발마다 슬픔이 철철 넘쳐서 세상 천지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우리가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죠. 참 오신 분들 우리 최상근 선배님은 영화 배우십니다. 영화에 출연하시고 우리 공연숙 씨는 온갖 집회 신앙생활하시고 강민숙 선생님, 조은미 선생님, 고은진주 씨는 완전 프로 중에 프로십니다. 이 전비담 씨 또 편집위원이시니까 지난번에 한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신앙송 부탁드립니다. 전비담 씨 나오셔서 이따가 저기 짧게 나오셔서 하세요. 제가 부분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목소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어디 있지? 이게 제가 시가 좀 길어서요. 중간중간 제가 이 시를 가지고 낭송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부터 좀 너무 그 상황이 좀 너무 리얼하게 되살아나서 읽기가 힘들긴 합니다. 중간중간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공무도하. 지금 어디야? 이태원에 사람들 심폐소생하고 난리 났는데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거기 너무 복잡해서 전화기 잃어버린 거지? 제발 전화기 좀 봐. 혹시 거기서 쓰러진 거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달려갈게. 내 힘 다 해줄게. 조금만 더 힘내 제발. 사랑해. 158개 더하기 1개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마다 확인 표시 숫자 일들이 화인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통제 없이 빽빽하게 몰려들어 옴짝달싹 할 수 없었고 숨이 막혀버린 숫자 일들이었다. 건너뛰고요. 공무원의 공무는 제대로 아니라 멋대로였다. 위패 없는 분향소를 설치하라는 공무가 있었고 근조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까만 리본을 착용하라는 공무가 있었고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는 공문의 공무가 있었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웃는 얼굴로 농담을 하는 공무, 참척의 단장 지통을 정치 협상의 저울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요리하고 조리하는 공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짓거리며 뽁뽁이 놀이를 하는 공무가 있었다. 의자놀이에서 차지한 의자를 지키려면 뽁뽁이 놀이를 해야 했다. 숨막히는 신자유주의 경쟁의 골목에서 떠밀려온 젊은이들이 축제의 골목에서 참고 있던 숨 한 번 내쉬다가 실종된 공무에 떠밀려 실종되고 죽어서 조롱당하고 조롱에 갇혀 다시 죽는 나라에서 뽁뽁뽁 두 번, 세 번 눌러 죽이며 사고를 참사로 만든 것은 참사를 참사라 부르지 못하고 근조를 근조라 부르지 못하는 공무였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으며 피 흘리는 국민 곁이 아니라 침대 곁에서 주말 저녁이니까 음주도 할 수 있는 공무였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도리도리 목을 빼는 공무였다. 몸통은 대가리를 쳐들며 빠져나가고 꼬리만 자르는 긴 꼬리 도마뱀의 공무였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전화 아니라고요. 지금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태원 위쪽 헬로윈 거리인데요.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다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거리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지금 99번의 피를 토하는 긴급 구조 요청 비명을 지나가는 무전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공무가 있었다. 영원히 임에게로 건너가지 못한 숫자 1과 함께 영원히 같이 공무가 있었다. 아이고, 네. 시도 감동적이지만 참 나온방도 또 감동적이네요. 시간이 얼추 됐지만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참여하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나오셔서 다시 소개하지 않더라도 한번 끝나고 이어서 낭송 부탁드립니다. 강민숙 선생님, 또 고은진 선생님, 그 다음에 공윤석 선생님, 조미 선생님, 그 다음에 최상권 선생님 나오셔서 본인들의 시를 좀 낭송해 주세요. 1년만 하시든 얼른 오세요. 저는 시간 관계에서 그냥 건너드리겠습니다. 오세요. 빨리. 한 년만이라도 읽으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고은진주 나옵니다. 고은진주, 봉윤식 선생님, 조미 최상입니다. 네, 우리 같이 59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너의 이름을 부른다. 제가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희들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본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겠구나. 꿈도 많고 포부도 컸을 생대 같은 너희들, 이름도 없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영영 이름을 잃어버릴 너희들아. 살얼음이 낀 가파른 골목길에서 오늘도 서성거릴 너희들에게 때늦은 이제라도 큰 길을 열어주마. 환하게 불을 밝힌 이곳으로 어서 빨리 건너오려구나. 우리들의 부끄러운 손을 내어주마. 마주 잡았다.
내 몸마저 맥없이 얼어붙는구나. 입술이 굳어 말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힘껏 불러주마. 그런데 뭐라고 너희를 불러야 할까? 이름표를 떼어 더 이상 알 수 없다 하여 아무개며 미상이라 부를 수는 없다. 더 이상 그 어둠 안에서 떨지 말고 눈부신 스스로 보여주려무나.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너의 이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또렷이 새기련다. 그 먼 길 가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너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시스템 민숙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골목에 묻히고 싶겠는가? 그것도 청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애절한 목소리 어느 누가 꿀꺽 집어 삼켰는가? 너와 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바닥의 힘으로 장미를 피워 올리는 골목이 없는 도시는 없다. 골목이 없는 나라도 없다. 그런데 뜨거운 심장은 어디로 갔느냐? 피 끓는 청춘은 어디로 갔느냐? 거기 뒷짐지고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당신. 당신이 말해보라. 길을 걸어간 것이 죽을 죄인가? 청춘의 뜨거운 가슴을 살려내라. 네. 소문신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쓰는 조미희라고 합니다. 그날 이태원. 너는 풀린 운동화끈을 묶어주는 엄마의 등을 보며 말했지. 너는 입사할 직장을 기다리며 말했지. 너는 입시 스트레스를 잠시 미뤄두고 말했지. 너는 친구와 통화하며 말했지. 너는 말했지. 잘 놀다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니? 열리지 않는 세상의 문. 누군가가 은폐한 문. 죽음에 갇힌 사람들.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누가 저들의 이름에 오명을 씌우고 연기를 피워 얼굴을 치우는가? 영체질하고 누나를 불리며 책임 회피를 무의하는가? 아직도 너희의 현관은 기다리고 있는데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때 은폐의 연기에 길을 잃고 헤매는 짝없는 신발들. 누가 너희를 당황하고 서둘다 사고를 키웠다 하는가? 당황해서 죽은 게 아니다. 죽어가고 있기에 당황한 것이다. 누가 사전에 바퀴를 조작했는가? 누가 운전자 없이 캠핑카에 오르게 했는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왜 자꾸 책을 거꾸로 해야 뭐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광근 선배님 순서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상길이라고 합니다. 4.26 12구 참사 정치인들의 넋을 기르는 마음을 담아서 제 짧은 시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168쪽에 있는데요. 나비들의 꿈. 벗겨진 신발 한 짝도 안경도 휴대폰도
숨이 멎은 채 쓸쓸히 비를 맞고 있어요. 청춘의 흔적들이 버려진 골목길, 빗물에 흘러내리는 슬픈 영혼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숨이 점점 쉬어지지 않아요. 숨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누에고치에 갇혀 웅크린 애벌레처럼 답답해요. 하얀 집을 부수고 나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 싶어요. 네. 그 신앙성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자연 시인 나오셨네. 본인 소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앙송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시하고 소설 쓰는 김사현입니다. 천상의 갤러리. 잘 모르는 애와 꽃망울 터뜨렸다는 이 땅의 소식은 너무도 잔인하기만 하고 저 남녘의 성실한 동백은 1월이 오자 어김없이 붉은 피를 토하더니 159분 이름을 못다 부르고 목을 꺾고 제 마당에 찾으러졌다. 우리 역사의 숲에 뼈를 묻은 그 숱한 목숨들 그로 인해 반듯한 세상이 온 줄 알았더니 장렬히 선사한 그 목숨값들로 인해 민주가 완전히 뿌리 내린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파티를 했다. 생일 파티를, 합격 파티를, 입사 파티를, 새해 파티를, 헬로윈 파티를, 크리스마스 파티를. 그러나 22년 가을 샴페인을 따는 펑소리와 동시에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사람을 잡으러 눈알새 빨간 개들이 골목을 뒤지는 요즘 159분 님들에게 닥친 그 무서운 밤은 아니 5천만의 가슴에 총알 박은 저주스러운 밤은 어두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을 님들이여 지금 어디쯤 오르고 계십니까? 은하시 별 내리면 시민이 되셨습니까? 뭇별들 속에 섞여 이 참담한 대한민국 내려다보며 눈물 흘리고 계실 님들이여 시푸른 당신의 꽃다운 청춘이 떠받치던 세상은 당신들 가시고 기울어진 식당, 기울어진 동호회, 기울어진 동창회, 기울어진 기업들, 기울어진 원탁회의, 기울어진 세상으로 갈팡질팡 어둠은 더욱 짙게 내려앉아 어제도 남은 이들은 영정을 붙들고 님들의 이름을 촛불 삼아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아주 멀지 않은 날 피웠던 불꽃의 온기가 한 가닥 위안이 될 수 있으려나 우리끼리 손 맞잡으며 다시 분연히 제 몸을 살아야 할 칠흑 같은 암흑이기에 떨리는 가슴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람이었던 건 아스라이 먼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그 고음진주 시인님께서 낭송한 시는 그 양평의 어느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인 제갈량 선생의 시였습니다. 이 책은 그 당대 비평을 표현했던 도서출판 3인에서 자기들 출판권을 빌려줘서 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3인 부대표 홍순건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게으르고 조직적이지 못하고 또 숫자에 아주
약한 사람이어서 우리 명문재 교수님을 묻은 애를 썩였습니다. 여러분의 시를 받고 책이 나오지 않으니 중간에서 입장이 또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굳이 변명하자면 저는 그 시각에 이 갤러리의 운영을 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참 돈이란 게 사람을 비루하게 만들더고 어쨌든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이 자리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로 사동집이라는 곳을 정했습니다. 본디 낭만으로 갔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서 봐온 장이 이만큼을 따라잡지 못하겠다고 해서 사동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책값은 권당 23,000원은 애누리 할 값으로 엿장수처럼 야비하게 2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도 드시고 이렇게도 드시죠. 여기 있어. Yes. 예, 이거 들어와. 들어와. 주시고요. 오겠습니다. 하나, 둘, 3.